저는 피드백을 만난 게 교사로서 전환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평가 연구회부터는 참여하지 않았고, 중간에 19년도 여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뭐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 없이 그냥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업무에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있는 게 좀 행복하지도 않다는 생각도 하고, 그럴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가운데 운명처럼 공문을 통해서 이 연구회를 접하게 됐고, 이렇게 연구회 활동과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면서 요즘은 이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례 나눔을 통해서 이제 제가 공부해온 과정과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지 그 예시를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19년도 사례인데요. 이때 선정한 책은 낱말공장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과 연계해서 감정 낱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차시를 이 피드백과 연계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3명의 1, 2학년군 선생님들이 모여서 3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피드백을 처음 접한 거라서 저희들이 택한 방법은 좀 무식하기도 하지만 교수님 강의에서 배운 그 유형들을 그 이제 활동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오개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고 이렇게 쭉 적어 봤는데요. 이 활동은 이제 낱말 카드를 보고 상황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는 활동입니다. 이때 낱말의 감정 낱말의 뜻을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네가 그 상황이라면 기분이 좋은 기분일 것 같은지 나쁜 안 좋은 기분일 것 같은지 그러면 감정 낱말들을 이렇게 분류해보고 안 좋은 좋지 않은 감정들에서 찾아볼래? 네 마음과 가장 비슷한 낱말을 한번 찾아보렴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든지 뭐 감정 낱말 중에서 불쾌한이란 뭐 이 뜻을 잘 모르는 학생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뭐 불쾌한이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거나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이니까 이 상황에는 어떤 게 어울리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이렇게 다 세워봤어요. 그래서 이제 19년도에는 다른 선생님들과 토의하고 보완해 가면서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서로 배우면서 조금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다고 준비한 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학생들하고 이제 그 수업 상황에서 바로 이야기가 안 나온다든지 적용이 잘 안 돼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저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끼 뻥튀기라는 책으로 이제 활동을 또 해봤는데 이 책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숲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숲속 동물들이 토끼를 작다고 막 무시를 해요. 근데 이 토끼가 무시를 받던 토끼가 마을로 내려가서 토끼 뻥튀기 기계에 들어가서 거인 토끼가 되면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다룬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고 그 등장인물들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하면서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저희 학교가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전입과 전출이 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우관계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강조하면 교우관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음, 2학년 성취 기준에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이렇게 상상해보는 요 성취 기준과 연계를 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보고 글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표를 작성했는데 우리 연구에서 제가 만든 이름은 아니지만 채점 기준표를 배움 성장 확인표라는 이름으로 사용해 보자고 했거든요. 이거 우리 교수님께서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 개발 개정판에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과 성장을 스스로 확인해 본다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화면은 교사의 체크리스트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2학년이니까 교과서에 제시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학생들하고 평가 기준을 함께 만들어 보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학생이라 보니까 이제 자기 점검까지는 되는데 이걸 다시 이제 활동에 반영을 해서 붙여본다든지 뭐 반영하는 이런 활동은 조금 어려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점검을 할 때나 동료 평가를 위해서는 이 배움 성장 확인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제가 학습자 수준에 따른 피드백에 조금 더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19년도에는 이제 5개념을 가진 부분, 좀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이제 피드백을 막 이제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먼저 이 학생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학생인데,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하는 발문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경험을 잘 떠올리지 못해서, 선생님의 사례처럼 이제 비슷한 상황을 예를 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뭐 선물 받았을 때와 같이 기쁜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발문을 하면서 학생이 이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왔고, 이제 활동을 잘 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인물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그걸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을 구조화하고 적용하거나 뭐 확장시킬 수 있도록 조언적 피드백을 하려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글을 읽는 사람을 글쓰기 활동이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이나 책을 통해서 느낀 것을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연관 지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피드백 발문들을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인물의 마음을 잘 짐작해서 편지도 잘 쓰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먼저 외로운 마음, 토끼의 외로운 마음과 이유까지 잘 썼다고 이제 학습 목표에 비추어서 이제 잘 된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해 주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편지에 추가해 보도록 이제 제안하면서
이제 이 학생은 사과를 하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다. 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있었고, 자신도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추가하면서 편지글을 풍부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인물의 마음을 보고 어떤 태도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사고를 좀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학생은 이제 괴롭히는 친구에게 용기 있게 맞서겠다라는 이런 교훈을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업을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의 활동지인데요. 이 학생은 딱 봐도 아시다시피 학습적으로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좀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적으로는 뭐 친구들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친구들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 친구가 계속 하면 다른 친구가 이제 싫다고 표현을 하거나 불평을 하겠죠. 그래도 이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친구에게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꼭 나서야지, 이제 꼭 큰 소리가 나야지 그만두는 그런 학생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괴롭힘을 당하던 토끼가 이제 거인 토끼가 돼서 동물들에게 되갚아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마음을, 토끼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재미있는 마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것도 그 전에 또 엉뚱한 걸 적어가지고 한번 고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친구들이 싫다 싫다 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하는 친구니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지아나 너는 그게 재미있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하는 아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마음이라고 적은 게 좀 이해도 되면서 약간 체념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편지를 또 조금 더 써야 되니까, 그래, 토끼가 이때는 재밌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외톨이가 되니까 심심한 마음이 들었지. 그때는 토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어, 그거를 보니까 너의 마음은 또 어땠을 것 같아? 그런 내용을 좀 편지에 적어볼래?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만 커지고 원래 모습도 괜찮아.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배움을 자극을 하고 그 과정을 교사가 이제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준비하면서 느낀 적은 피드백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3번 정도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던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의 활동이나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토론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이나 학습 전략 개선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고민하고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몸으로 직접 부딪혀가면서 피드백을 공부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기 말에 교수님이 쓰신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 개발 그 개정판하고 과정 중심 피드백 그 책 2권을 학교에 학년별로 2권씩 이렇게 다 구입해서 나눠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학생 배움과 성장을 위한 피드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노력은 우리 바람꽃이라는 말처럼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사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또 학생 배움과 성장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연 선생님 그 애기들하고 수업할 때 그 장면이 눈에 선하네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아이들 봐가면서 아까 저는 아까 그 개구장의 친구 인상적인 게 자기 평가를 다 좋게 해놨어요. 다 만족해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하문아 선생님 마지막 준비하셨죠? 네. 네.